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현입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접근하는 크게 봐서 세 가지 꼭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생물, 심리, 사회학적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고루 살피고 또 당사자와 함께 좀 풀어나가는 그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다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우울해도 되는 건가요?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나요? 저만 막 약한 척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사회가 우울하다고 또는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자격이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처음 시작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 출근길에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하지만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흔한,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사람들 다 늘 피곤한데 그게 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번아웃은 말 그대로 좀 타서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피로한 상태를 말해요. 직무에서 이렇게까지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일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비인격하라 그래서 거리감을 갖게 되고 냉소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 효능감도 떨어지게 돼가지고 이게 심해지면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요. 번아웃은 병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꾸 저는 일을 미루는데 이거 그냥 제가 게으른 거 아닌가요? 이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일과 후에도 할 일이 있잖아요. 퇴근 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거지만 하고 싶은데 잘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번아웃의 어떤 증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사소한 일이라도 시작할 때는 그 시작에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돌아올 때 이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오는 거죠. 100%를 쫙 충전해서 아침에 나간다면 직장에서 돌아올 때 그래도 퇴근 후에 일과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 20%는 남겨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올 때 5%, 심지어 0%, 마이너스 막 5% 이렇게 해서 오는 상태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나를 위한 활동이라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주요한 번아웃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집에 와서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대단한 피로감이 있고요. 체력이 딸리니까 짜증스럽고 예민해지고 좀 날카로워지는 상태도 되게 잘 느끼시고요. 반대로 또 에너지가 없으니까 감정이 밋밋해지고 뭘 봐도 좀 그렇게 딱히 감흥이 없다. 그다음에 과도한 습관성 행위들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끊임없이 너무 오래 본다든가 SNS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번아웃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연자분이 이대로 눈 감았을 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겁난다. 네,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잠깐만 멈춰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게 아마 나만 쉬어갔을 경우는 또 내가 뒤떨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그런 공포심이 들잖아요. 번아웃의 사실 대표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연자님 고민을 듣고 너무 한국 직장 생활에 뭐 집합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상사분이 두 분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다가 또 두 분이 경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힘을 분배하고 알아서 양쪽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를 이 사연자분, 그 하급자인 사연자분에게 완전히 좀 전가하고 있어요. 그 감정적이거나 그 관계상의 책임을 그 하급자가 상급자의 기분도 맞춰드려야 되고 업무도 충실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부서의 분위기까지 좀 윤활을 시켜야 되는 이런 막 여러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들이 흔해요. 사실은 이거는 이분의 정확한 담당 업무도 아니죠.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이 돼 있었다면 이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상태예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당장 뭐 이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상사분들한테 막 못하겠습니다, 막 거절을 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해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를 어쨌든 보호하는 거, 거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사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감정적 압박을 주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뭐 아예 안 맞춰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요구를 먼저 보고 여기에 다 부응하려고 하면 너무 벌써 두 상사를 맞추는데 내 에너지를 100%를 다 쓰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악은 하지만 일단 내 상태를 먼저 보고 내가 에너지가 몇 프로 남았지? 내 지금 마음의 여유가 몇 프로 있지? 이걸 보시고 이 한계 내에서 내가 너무 소진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선을 정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많은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MBI를 만드신 마슬라우 박사가 미국 갤럽에 직원분 7,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당신은 직장에서 어떨 때에 번아웃을 느끼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는데 이게 많은 직장에 다 통용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일단은 이제 업무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면서 과도하게 부담이 될 때, 그러니까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많거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여기서 그 업무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한 재량권이나 통제권이 너무 없을 때는 그 피로감이 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 많아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통제권이 있으면 요건 요때 하고 요건 요때 하고 요건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잖아요. 체력을 안배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업무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가 당신이 주로 할 일은 이거고 당신의 임무는 이쪽이고 또 여기까지가 책임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야 그 일 안에서 또 내가 움직이는데 알아서 잘해. 부서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알아서 잘하세요. 이런 식의 약간 모호하게 다 맞춰라. 주어진 일은 다 해라. 이런 식의 역할 모호성이 굉장히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좀 난감하게 만들 때가 많고 이것이 굉장히 정서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직장 동료나 그 다음에 상사의 어떤 지지 체계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그 팀원들의 일을 이해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케어도 하고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고 또 힘들 때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힘들어도 같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또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직장 상사들이 좀 이렇게 더 감정 노동을 전가하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연자분이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또 일종의 약간 업무에 대한 완벽주의도 있는 그런 뭐 흔히 요즘 말하는 일잘러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번아웃에 취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꼭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것이 업무 성과로는 좋게 나타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건강이라든가 어떤 그 나의 컨디션을 돌볼 어떤 여유가 없잖아요. 이럴 때 무조건 뭐 퇴사, 무조건 휴직하세요. 이거가 이제 다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나한테 필요한 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일이나 상사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내 일이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마감이 언젠지, 내가 지금 야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 상사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오늘 아침에 뭐 아메리카노 먹고 들어온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지 이런 것도 막 알고 계세요. 근데
당신은 지금 어떤 정도세요? 몇 프로 정도 지금 피곤하세요? 물어봤을 때는 의외로 저요? 이렇게 하고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업무 환경을 살피시느라 자신의 컨디션이나 상태는 살펴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나 지금 괜찮은지, 얼마나 피곤한지, 어느 정도 쉬고 싶은지 이런 거를 좀 지금 상태를 매일매일 좀 살펴보는 그 자체가 좀 첫걸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감각에, 그러니까 오감 있잖아요. 오감에 집중해 보라는 건데요. 우리가 번아웃에 처했을 때는 보통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거나 많이 머리를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뭘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고 하면서 이미 이제 과열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이성이 아닌 것,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특히 이제 감정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의 감각이에요. 어떤 게 보이고 어떤 게 들리고 어떤 게 촉감으로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몸과 호흡과 내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내가 굉장히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인 중에서도 특히 안 좋은 날들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몸 컨디션이 엉망이라든가 이런 날에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응급 처방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만 써놓으면 이 한 가지를 못하게 될 때 대안이 없으니까 한 몇 단계로 서너 개, 최소 서너 개 이상을 좀 준비를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떨 때 기분이 좋지? 어떨 때 조금 나아지지? 해서 뭐 1단계로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뭐 좋아하는 음료를 사 마신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SNS나 통화를 해가지고 좀 위로의 말을 듣거나 대화를 나눠본다 이런 식으로 별건 아니지만 사실 정말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나를 위한 응급 처방전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약간 자연이라든가 내가 원래 있지 않은 환경을 접하는 것이 좀 분위기를 바꾸고 또 내가 안 썼던 감각을 쓰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장소에 가셔서 좀 편안한 템포로 움직여 보는 거, 몸을 움직여 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셀프 헬프를 하고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 거는 되게 도움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또 어떤 사회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회적인 게 사회 전체에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각자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저는 연결감이라는 어떤 개념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연결감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막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깊이 이렇게 통했을 때 연결되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말하는데요. 관계의 어떤 온도와 질을 좀 변화시키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고 또 이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다 감각을 이런 것들이 주는 안도감이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생물, 심리, 사회학적인 쪽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우리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관계 또는 기존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의 질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피로를 권하는 사회에 잘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번아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잠깐 셧다운 하거나 약간 절전 모드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된 나 자신을 또 책망하거나 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건강하고 효율적인 나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번아웃이 과로인 나와 아닌 완전히 회복된 건강한 나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고 이 책을 읽고 내가
번아웃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여기 나온 모든 활동을 다 해가지고 내가 새 시대의 어떤 일꾼으로 거듭나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약간 실수라든가 또 어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보살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번아웃에서의 회복조차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스스로의 호흡대로 간다. 나 자신의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간다는 느낌으로 함께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